예,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모의고사 데이터 입력하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번 시간 거 있으신 분은 그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자료입니다. 되셨죠? 제목 만들었고 결제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강좌명 유효성 검사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인원에 명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표시 형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이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함수 값 구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화면 띄우세요. 수강 기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과목 코드 B열에 보면은 과목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글자를 뽑아내서 이게 1이면 240일, 그리고 2면 120일, 3이면 90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40일에 작은 따옴표가 일자 뒤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잘못됐네요. 추주 함수를 함수하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수강 기간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I5에다가 클릭합니다. I5에 클릭. 추주는 위치 번호를 가지고 첫 번째 1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값, 위치 번호가 2가 나오면 무조건 두 번째, 3이 나오면 무조건 세 번째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equal 추주 CHOO 추주가 떴죠? 탭키 누릅니다. 그리고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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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키 누르고 어디에서 과목 코드 P5에서 B5에다가 클릭합니다. 몇 번째 가서 컴마, 세 번째 가서 3, 하나를 뽑아냅니다. 1, 1 가로 닫고, 여기서 뽑아낸 값이 1이면 무조건 240일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마, 문자입니다. 큰 따옴표 붙여야죠. 큰 따옴표 누르고 241 큰 따옴표로 닫고, 요게 1일 때 나올 값이고 2면 컴마 120일
큰 따옴표 누르고 121 큰 따옴표로 닫고 3이면 컴마 91 큰 따옴표 누르고 91 큰 따옴표로 닫고 가로 닫습니다. B5에서 세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값이 여기서 나온 값이 1이면 무조건 뒤에 값 중에서 첫 번째 값 2면 무조건 두 번째 3이면 무조건 세 번째 값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함수가 추줍니다. 엔터 칩니다. 그리고 아래로 채웁니다.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릅니다.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정렬 누릅니다. 오른쪽 맞춤 해주세요. 되셨죠? 이제 그 다음 거 문제 풀겠습니다. 신청 인원의 순입니다.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큰 게 1등이라는 얘기죠. 신청 인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rank.eq 함수를 이용하고 순위 나온 거에다가 결합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1, 2 이렇게 결과를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제2 5셀에다 클릭합니다. equal rank rank 랭크가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rank.eq에 클릭하고 탭키 누릅니다. 어떤 걸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거냐 하면은 신청 인원입니다. 신청 인원은 G5에 있습니다. 이 값이 몇 등인가요? G5에 클릭, 컴마. G5를 순위를 나오려면 다른 값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순위가 나오겠죠. 비교할 범위는 G5부터 G12까지입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비교할 값 범위입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인원 한 사람 하나하나의 신청인원은 변하지만 전체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F4키 누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4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자를 붙여야죠. 4위 결합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제5셀에 클릭하고 화면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식 뒤에다 클릭하고 엔드 기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위자 입력 큰 따옴표 눌러서 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아래로 채웁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에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격증 강좌가 몇 개냐? count if 자격증이라는 게 몇 개냐? 분류에 보면은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개나 되나요? 개수를 나오게 만들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13셀에다 클릭합니다. 이 13셀에다 클릭하고 count if 띄웁니다. equal count 까지 입력하고 count if에 클릭하고 탭키 누릅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격증이라는 게 분류 안에 있습니다. 분류는 E5부터 E12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컴마 뭐를 자격증이 몇 개인가요? 자격증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셀에다 클릭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클릭. 자격증이 있는 셀에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2가 나왔습니다. 되셨죠? 이번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에 합은 dsum 또는 sumif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dsum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봐주세요. 5,327원이 5,330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일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사용했습니다. 라운드.
예, 하겠습니다. 예. 24셀에다 클릭합니다. 우선 뒷섬을 가지고 합을 먼저 구합니다. equal dsum dsum 탭키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거기 형식 나온 거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과목 코드 제목 포함합니다. B4부터 J12까지 전체 범위입니다. 컴마 그 다음에 필드 뭐의 합이냐? 신청 인원의 합계입니다. 신청 인원 G4에 클릭 이 필드에 대한 합입니다. 컴마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냐?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입니다. 뭐가? 분류가 2.4부터 2.5까지입니다. 2.4부터 2.5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가로 닫습니다. 데이터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신청 인원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조건은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것만.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257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2575에서 1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2580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라운드 함수를 앞에다가 써줍니다. 클릭하시고 24셀에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dsum 앞에다가 클릭 dsum 앞에다가 클릭합니다. 라운드 함수 입력합니다. ROU까지 쓰니까 나오네요. 탭키 그리고 맨 끝에 클릭하고 컴마 소수점 위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1자리에서 10자리에서 100자리에서 1000자리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지금은 1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2580) 나왔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최대 수강
최대 수강료입니다. 예, 료자가 빠졌네요. 네. 최대 수강료, 정의된 이름 수강료, 즉 H5부터 H12까지는 저번 시간에 이름을 정의해 놨습니다. 수강료라고. 이 이름을 이용해서 최대 수강료를 구하는데 맥스가 아니네요. 라지입니다.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스라는 함수도 있지만 라지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라지는 그 대신에 안에다가 이제 조금 더 써줘야 되죠.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로 큰 값입니다. 그죠? 예, 요렇게 줘야지 최대값이 되는 거죠. J13셀에다 클릭합니다. J13셀에다 클릭하고 equal 라지 LAR 안 써도 되네요. 나왔습니다. 탭키 어느 범위에서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료를 직접 블록 지정해도 되고 수강료라고 써도 됩니다. 컴마 1 첫 번째로 큰 값 가로 닫습니다. 수강료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나오게 합니다. 엔터 칩니다. $42만원이 가장 최고값인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함수값 구하는 함수 중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H14셀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 값을 구하라. 지금 H14에는 강좌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강좌명이 예를 들어서 머신 러닝일 때 그거에 대한 신청 인원 값을 찾아서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죠. VLOOKUP 탐색하다 할 때 함수 VLOOKUP을 씁니다. J14셀에다 클릭합니다. equal VLOOKL 까지만 쓰니까 나옵니다. 탭키 첫 번째는 항상 탐색을 할 때는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듯이 어떤 거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검색하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탐색할 값은 H14셀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탐색합니다. 클릭, 컴마, 어디에서 검색할까요? 위에 자료에서 검색합니다. 범위는 탐색할 값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쫙 탐색할 값은
강자명입니다. 강자명이 있는 지점 C5부터 J12까지 합니다. 신청 인원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쫙 해도 됩니다. 컴마. 몇 번째 열에 신청 인원이 있나요? 강자명이 첫 번째입니다. 강사명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개강일 네 번째, 신청 인원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5, 컴마.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0, 정확하다 0, 비슷하다 1,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R 러닝 머신에 해당되는 거는 670입니다. H14를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그거에 대한 값이 나올 겁니다. VLOOKUP H14에 있는 거를 가지고 기준표 탐색할 곳은 여기입니다. C5부터 J15, 12, 그리고 신청 인원에 해당되는 열 번호 5, 그리고 정확하다 할 때 쓰는 0, 이렇게 해서 VLOOKUP으로 찾아진 값 R 러닝 머신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670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는 다 구했습니다. 하나만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을 가진 거에 서식 지정,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인 거에 대해서 행 전체를 파랑 글자에 대해서 파랑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5부터 J12까지 전체 블록 지정합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클릭,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 규칙창을 좀 신청 인원이 보이게끔 옆으로 치웁니다. 식을 입력할 곳에 클릭하시고 신청 인원이 첫 번째 G5에 클릭. 행은 변해야 됩니다. 열은 G열이어야 되고 열은 정해져 있고 행은 변해야 됩니다. F4키 한 번, 두 번 누릅니다. $G5 이렇게 열은 G열로 정해졌고 행은 변합니다. 크거나 같다 1000 입력합니다. 그리고 서식 단추를 눌러서 파랑 굵게
확인 누릅니다. 확인. 새 행이 파란색으로 칠이 됐습니다. 이제 1작업은 끝났습니다. 2작업을 하실 차례입니다. 2작업에 클릭합니다. 2작업 시트에 클릭합니다. 문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와 필터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먼저 복사부터 해서 붙입니다. 엑셀 제1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4부터 H12 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제2작업 시트 탭에 클릭하시고 B2셀에 클릭, 컨트롤 V 붙이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B2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열 너비 클릭하셔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열 너비가 이제 붙여졌기 때문에 너비가 제 위치를 잡았습니다. 되셨죠? 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B11부터 G11 셀을 병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누르시고 B11부터 G11 블럭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병합하고까지 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수강료 단위 원 평균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한 그 셀에다가 입력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단위 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단위 1 평균 이렇게 입력하고 까지 했고 H11셀의 데이터 사이언스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함수는 d_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테두리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H11에 클릭합니다. H11에 클릭합니다. d_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equal d_average d_av 아래에 있죠? 클릭 탭키 누르고 D자가 붙어있는 함수 dsum, daverage, dmax, dmin 이런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먼저 블록 지정합니다. B2부터 H10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제목 포함합니다. 컴마 뭐의 평균이냐? 수강료의 평균입니다. 수강료 H2에 클릭 컴마 조건이 뭔가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조건입니다.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게 조건입니다. E2부터 E3까지 조건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30만 5천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고 테두리 넣겠습니다. B11부터 H11까지 블록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넣어줍니다. 모든 테두리 클릭 되셨죠? 그리고 30만 5천원에 대해서 회계 형식 쉼표 스타일 지정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의 평균이 31만원이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R-러닝 머신의 수강료가 얼마가 되면은 이 평균값이 31만원이 되냐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경셀이 되는 거죠. 변경을 얼마로 하면 평균값이 31만원에 도달될 수 있을까? 목표로 하는 값을 찾습니다. H11에다가 클릭 H11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클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누릅니다. 수식셀은 H11에
클릭되어 있습니다. 찾는 값 얼마가 되기를 원하나요? 31만원이 되길 원합니다. 31만원 입력. 뭘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R 러닝머신의 수강료입니다. H3입니다. 변경셀은 H3. 이거를 변경 얼마로 하게 되면 이 평균값이 31만원이 됩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27만 5천원이 되면은 또 한번 확인 누르세요. R 러닝 머신의 수강료 값이 27만 5천원이 되면은 평균값이 31만원에 도달이 된답니다.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됐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 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위치에 뽑아내는 것, 필터링 종류 중에서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입니다. 또는 수강료가 35만원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만 추출하세요 라는 말이 없고 그냥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걸 다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만듭니다. B14셀에다 클릭하시고 제목을 조건을 줄 제목을 원본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좋고 직접 써도 되는데 복사하는 게 편하겠죠. 분류 22 분류 제목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수강료 클릭. 두 개의 제목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어디다 붙이나요? B14셀에다 붙입니다. B14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각 제목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분류가 통계 분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B15에다가 통계 분석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수강료가 35만원 이상 또는입니다. 이건하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입력하면 안 되죠. 다른 줄 한행 밑에 C16셀 C16셀에다 클릭하시고 그거나 같다. 35만원 엔터. 이렇게 조건을 만듭니다. 조건을 가운데 정렬하세요. 블럭 지정해서 홈을 눌러서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가운데 맞춤 하세요. 이제 위에 원본이 목록 범위가 되고 B14셀에다 만들어 놓은 게 조건 범위가 되고 복사 위치, 즉 결과 범위는 B18셀부터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만 나오게 만들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B2셀에 클릭, 원본 범위, 즉 목록 범위에 반드시 클릭, 데이터 탭에 클릭합니다. 고급 누릅니다. 고급에 클릭.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 목록 범위 한번 클릭하세요. 범위가 다 점선으로 됩니다.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6까지입니다. 조건 범위 지정. 복사 위치 B18셀에다 클릭.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C3315, T1341, M3145, G3234 4개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목표값 찾기와 필터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클릭.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봐주세요. 정렬 및 부분함 문제입니다. 정렬 및 부분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B12 영역에 대해서 제3작업의 B2셀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엑셀 제1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 범위 되어 있습니다.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제3작업 시트 탭에다 클릭합니다. B2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다시 오른쪽 키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고 열 너비 확인 누릅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부분합을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할 것, 그리고 정렬하되 오름인지 내림차순인지 그걸 판단을 먼저 합니다. 지금 이게 출력 형태입니다. 문제지에 있습니다. 지금 분류를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끼리, 자격증끼리, 데이터 사이언스끼리 모여져 있다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 그룹을 이걸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인가요? 아니면 역순인가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서 티귿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림차순이 되겠죠.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엑셀 붙여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전체 다 블럭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누릅니다. 정렬에 클릭. 정렬 기준은 분류,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 클릭. 확인 누릅니다. 통계 분석, 자격증,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여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를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강좌명의 개수, 신청 인원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고 뭐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개수가 아래에 있고 평균이 위에 있다는 것은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좌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합니다. 네. 데이터의 오른쪽 상단에 부분합을 누릅니다. 부분합에 클릭.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에서 기준이 된 분류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개수입니다. 뭐의 개수인가요? 강좌명입니다. 체크. 수강료의 체크는 해제.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이제 두 번째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부분합을 누릅니다.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함수는 평균입니다. 강좌명의 체크를 없애고 신청 인원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바꿔치기가 아니고 둘 다 나옵니다.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블록 해제하고 또 뭐 문제를 보겠습니다. 윤곽 지우기. 윤곽 지우기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윤곽선 그룹에서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를 누릅니다. 클릭. 왼쪽에 윤곽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되셨죠?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 38 그리고 1243 그리고 504 맨 아래 914명. 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정렬 및 부분합은 또 끝났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트 합니다. 차트는 이제 2016 버전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 버전에 따라서 다 이게 나오는 방법이 다른데 이 ITQ 문제는 2016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 요 모양도 다 2016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프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는 제3 시트로 이동해서 제4 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차트 그림을 봐주세요. 먼저 가로 항목축을 보세요. 뭐가 가로 항목축에 와 있나 보세요. 강좌명입니다. 그리고 범례를 봐주세요. 수강료와 신청 인원이 세로 항목 갑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강좌명이 먼저 블록 지정이 돼야 되고 수강료와 신청 인원이 블록 지정이 돼야 됩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제1작업에 클릭하시고 블록 해제합니다. 데이터 범위는 강좌명과 수강료 그리고 신청 인원입니다. 먼저 블록 지정합니다. C4부터 C12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수강료 하고 신청 인원 블록 지정합니다. 삽입에 차트 그룹에서 묶음 세로 막대형이 있는 곳에 클릭.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서 첫 번째 값입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클릭.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에 클릭. 이름은 제4작업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아래를 보세요. 제4작업이 맨 앞에 있죠? 드래그해서 제3작업 뒤에다 놓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레이아웃 3번 클릭. 스타일 1번에 클릭.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또 문제 보겠습니다.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 제목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서식 문제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식이 나오죠. 예, 차트 봅니다. 영역 서식은 차트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파겹지.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떠 있습니다. 채우기 클릭. 우선
이게 먼저 하지 마시고 굴골 먼저 합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왼쪽 상단에 맑은 꼬디 클릭하시고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 되셨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고 질감을 눌러서 분홍 박엽지입니다. 분홍 박엽지. 예, 맨날 파랑 박엽지만 하다가 오늘 분홍이 나왔네요. 분홍 박엽지 클릭. 이제 그림 영역에 클릭합니다. 그림 영역에 클릭. 오른쪽에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합니다. 흰색으로 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문제 이어 보겠습니다.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 목자 뒤에다가 클릭해서 지우고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입력하는 거는 이 문제에 요걸 보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두리에다가 클릭하시고 화면 상단에 굴림에 이미 굴림되어 있죠. 20입니다. 크기 20. 굵게입니다. 굵게. 그리고 흰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색,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아래, 오른쪽 아래에 테두리 실선을 눌러서 검정으로 변경합니다. 다 이 문제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 직접 써놓지 않은 것은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래 가로축 항목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 선택 누릅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데이터 선택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서 빼야 되는 거 체크 없애겠습니다. R 머신러닝은 나와야 되고요. 엑셀 통계 나오고 빅데이터 기사 필기 체크 해제, 파이썬 딥러닝 나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사 실기 뺍니다. 다층 선형 모델 분석 나옵니다. R 데이터 분석 나와야 되고요. 시계열 분석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빠졌습니다. 빅데이터 기사 필기와 실기를 뺍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문제 보겠습니다. 서식 문제입니다.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 누릅니다. 그리고 콤보 클릭. 신청 인원은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니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그리고 보조축에 체크. 수강료는 세로 막대형입니다. 수강료는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수강 인원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에 체크. 수강료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죠? 이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식, 꺾은 선형에서 각각 해당하는 값이 있는 부분, 여기가 표식이죠. 표식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식에다가 클릭. 표식이 모두 선택됩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우기, 선 및 채우기 바로 아래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에다가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에 클릭. 형식을 뭘로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모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모. 그리고 크기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겁니다. 크기 10 변경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레이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셀 통계 위에 꺾은 선형의 표식 바로 위에 값이 들어 있습니다. 예. 값이 꺾은 선형에 모두 선택되어 있죠. 여기만 다시 클릭합니다. 클릭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 위쪽에 위쪽 클릭합니다. 위쪽에 클릭. 이렇게 값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금선 파선 하겠습니다. 눈금선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꿉니다. 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조축 값을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오겠습니다. 0부터 얼마까지 최대 3,000 몇씩 증가됐나요? 1000씩 증가됐습니다. 보조축을 바꿉니다. 보조축에다 클릭, 보조축에다 클릭합니다. 보조축에다 클릭, 오른쪽에 축 서식에서 축 옵션 누릅니다. 축 옵션 클릭. 최대는 3,000입니다. 주 단위는 1,000입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저장을 누릅니다. 되셨죠? 네. 이제 창을 닫겠습니다.